안녕하세요. 네, 4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 포인터 두 개짜리 사용하는 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3장서부터 약간 어려워집니다. 3장에 특히 구조체가 나오는데 이 구조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물론 이 어려워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뭐 그, 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실력이, 그, 좀 많이 딸리게 되면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2학년 1학기 때까지, 잘 쫓아오셨던 학생들은, 뭐, 충분히 이 3장도 문제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그, 기본기를 좀 프로그램적으로 익혀주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여러분 뭐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이해가 좀 되게끔 한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약간의 그 진도가 좀 늦을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없잖아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3장 소켓 주소 구조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3장에서 뭔가 구조체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구조체라고 하는 것을 C++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클래스이죠. 클래스. 클래스인데 이 구조체는 그러니까 C하고 C++하고 동시에 다 쓰이는 거고요. 근데 클래스는 C는 쓰지 않고 C++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C++ 입장에서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는 디폴트로 뭐죠? 예, 프라이빗입니다. 아무런 선언을 하지 않게 되면은 프라이빗이라고 가정하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 디폴트죠. 그죠? 그 다음에 C++에서 우리 어차피 C++ 지금 컴파일러로 사용하기 때문에 C++에서의 구조체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바로 퍼블릭입니다. 아무런 선언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퍼블릭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대신에 지금 여기 소켓 그 API에서 사용하는 구조체는 우리 C++에서 공부한 것처럼 클래스를 공부하셨을 때 멤버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멤버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우리가 구조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구조체를 왜 배워야 하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그 컴퓨터하고 통신할 때 우리 컴퓨터가 상대방 컴퓨터하고 통신할 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지난번 소켓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프로토콜을 뭘 쓸 것이냐가 일단은 먼저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이번 학기는 다 IP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TCP냐 UDP냐 우리의 선택권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하죠. ICMP도 여러분이 배우셨고 지난 학기에 뭐 많은 걸 배우셨잖아요. 뭐 ARP도 배우셨고 뭐 많은 걸 배우셨는데 그런 걸 다루지 않고 이번 학기는 오로지 IP 기반의 TCP, UDP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IP도 또 마찬가지로 버전 4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요, 뭐 TCP냐 UDP냐 뭐 이런 것도 결정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뭐죠? 상대방의 뭘 알아야 됩니까? IP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IP 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뭐 세 번째일 수도 있겠네요. 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IP 주소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택배로 내가 얘기할게요. 택배가 패켓이에요. 패켓인데 IP 주소는 여러분이 사시는 뭐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A동 뭐 12, A동 뭐 124호라든가 그죠? 이게 주소가 여러분의 바로 그
뭐 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집이죠, 그죠? 집 주소가 바로 IP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집들 중에 집이 컴퓨터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중에 바로 저 컴퓨터하고 나는 통신할 거야 하는 의미에서 집 주소를 우리가 쓰듯이 IP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IP 주소만, 집 주소만 있어가지고는 좀 곤란하죠. 택배가 배달이 됩니까? 예, 그 IP 주소, 즉 집 주소 외에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수취인,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택배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바로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포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는 지난번 설명한 거대로 리마인더를 한다면은 몇 비트짜리죠? 16비트짜리, 16비트짜리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정수죠. 그렇죠? 그래서 웰로운 포트라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포트 번호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80번 포트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액세스할 때 www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HTTP네요, 그죠? 프로토콜로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디폴트로 80번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FTP는 얼마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는 그런 웰로운 포트,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포트 말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8000번을 이제 쓰고 물론 8000번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8000번 내가 이때까지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저를 만났으니까 8000번을 이제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하튼 상대방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자 TCP냐 UDP냐는 소켓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켓 지난 시간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켓 만들었을 때 통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전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소켓인데 이 소켓을 생성할 때 이미 우리는 프로토콜을 지정했습니다. TCP 소켓, UDP 소켓 전 지정했죠. 그래서 이 소켓을 가지고 통신할 때는 이미 프로토콜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IP 주소, 상대방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입니다. 근데 이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한 큐에 저장하는 한 큐에 저장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죠? 모아서 저장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구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구조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위치에 IP 주소와 올바른 위치에 포트 번호를 적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일단 구조체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일단 새로운 거를 하나 파일을 삽입을 하나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조체가 있죠. 뭐 지난번에 우리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클래스는 이렇게 쓰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통 그 일반적인 C++ 책에서는 살짝 언급은 할 거예요. 언급을 하는데 얘는 뭐라고 했죠? 디폴트로 퍼블릭이고요. 얘는 디폴트로 뭐라고 했죠? 프라이빗입니다. 이거 다 지난 1학기 때 다 배우셨죠, 그죠? 프라이빗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 아무런 그 선언이 없으면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뭐 이런 선언이 없으면 클래스는 디폴트로 프라이빗이고 얘는 구조체는 디폴트로 퍼블릭. 요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C에서 얘기하는 구조체하고 C++에서 얘기하는 구조체하고는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C++ 컴파일러를 쓰기 때문에 그 C++의 입장에서 보는 구조체를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단 구조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데이터 타입,
같은 데이터 타입을 예,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뭐죠? 뭐 인티저니 뭐 캐릭터니 이런 거죠. 그죠? 예. 예,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본 데이터 타입을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20개 정도 내가 선언하고 싶다. 예, 선언하고 싶다 하는 얘기는 20개 정도의 뭘 만들어줘? 메모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죠. 예? 메모리를 생성하겠다. 뭐 한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allocate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만들어낸다. 메모리를 왜 만듭니까? 바로 예, 일반적으로 바로 이 대입 연산자 때문에 만듭니다. 그죠? 예,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대입 연산자는 이퀄이 아니죠. 수학기에. 그죠?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게 데이터일 수도 있고 물론 주소 값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죠? 아무튼 이쪽에 데이터건 뭐 주소건 어떤 값을 왼쪽에 있는 것에다가 뭘 하는 거죠? 카피해서 뭐예요? 세이브 하는 겁니다. 카피 앤 세이브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값을 카피해 갖고 세이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동작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론 카피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배우셨을 때 복사 생성자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이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을 저장해야 된다. 저장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대입 연산자 좌측에는 세모죠. 지금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야 됩니까? 데이터나 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형식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렇죠? 예, 메모리 형식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없으면요.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원위치 해가지고 메모리를 다는 지우지 말고 이것만 지우자. 자, 여기 다시 원위치해서 변수 20개짜리를 선언하고 싶다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선언은 변수의 선언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변수의 C에서는 변수의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C++에서는 객체를 생성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C에서의 변수 선언, 그 다음에 C++에서의 객체 생성의 생성. 이거는요, 차이점이 뭘 것 같습니까? 얘는 메모리만 예, 확보하는 겁니다. allocation 됩니다. 메모리만 확보돼. 예, 메모리만 확보되는 거고요. 객체 생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메모리도 확보되지만 그러면 여기에 또 멤버 함수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달라요? 여기에 예, 생성자가 이미 호출돼서 뭔가 동작을 한다 이거죠. 생성자 호출이 달라요. 얘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C에서는. 그죠? 변수 선언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생성자 호출이 없습니다. 예, 생성자 호출이 있는 것이 C++의 객체 생성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생성자를 통해서 뭐 다양한 일들을 할 수는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상대방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번호를 지정하는 구조체의 개념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여기다 멤버 함수를 여기다가 지정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같은 데이터 타입의 예를 들어서 인티저라고 합시다. 예,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 20개를 선언한다. 이게 뭐라고 했죠? 메모리 만들겠다. 메모리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값들을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이 변수 20개 선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티저 A, 인티저 B, A1, A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인티저 20개니까 A20, 이렇게 20개를 다 선언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예, 뭐예요? 예, 배열입니다. 20개. 그쵸? 그럼 얘하고 단순하게 그냥 변수 20개를 서로 다른 20개를 쓰는 거를 하나로 줄였습니다라는 편리성도 있지만 메모리 자체 할당이 완전히 다르죠. 얘는 A1하고 A2는
메모리의 어떤 연계성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A1이 1000번지에 잡혔다고 한다면 A2는 랜덤하게 잡힙니다. 뭐 2000번지일 수도 있고 2004번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컴파일러 마음대로입니다. 컴파일할 당시에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로 각각의 메모리의 그 연계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20개짜리를 하나로 줄이는 어떤 편리성도 있지만 또 중요한 특징이 뭐죠? 연속된 메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은 구분을 어떻게 하죠? 바로 요 인덱스 가지고 하죠. 제로 하면 요 제로가 뭐예요? 인덱스죠. 요게 만약에 1000번지에 이게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가 1000번지라고 한다면 다음에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기 4바이트짜리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은 1이죠. 그죠? 인덱스가. 두 번째 방은 바로 1004번지에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메모리에 계속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주소의 관계성이 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좀 약간 뭐 많은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이제 노파심에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이렇게 선언하면 되죠. 20개를 선언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이거 좀 포인터를 바꿔야겠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뭔가 IP 주소라고 하는 거하고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하고를 지금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한 큐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여기다가 IP 주소 변수 따로 그죠? IP 주소가 몇 바이트라고 했죠?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그죠? 요거 한 박스에 1바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4개가 있어야 되죠. 1바이트는 몇 비트입니까? 8비트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개의 박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 8이 32, 32비트짜리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sign, unsign 반드시 unsigned가 돼야 됩니다. sign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unsigned 인티저가 돼야 됩니다. 이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그죠? unsigned 인티저 이렇게 선언됐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몇 비트라고 했나요? 아까 좀 얘기했는데 16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로 얘기한다면 박스 하나가 1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박스 하나가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박스 2개짜리입니다. 포트 번호는. 그러니까 요 박스 하나가 8비트니까 16비트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unsigned 부호비 있으면 안 되죠. unsigned short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서로 다른 변수를 하나씩 선언해 가지고 그죠? unsigned integer 주소 IP 녹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 체크 좀 해보고요. 되고 있습니다. 자, IP,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좀 다 지우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unsigned integer IP 주소, 미안합니다. IP addr, 그죠? 그 다음에 포트 unsigned 똑같고요. short, 그죠? short이죠? 16비트는, 그죠? 포트 번호. 이렇게 2개의 변수를 따로따로 선언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왜 구조체를 씁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이 소켓 API들이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뭐 할 때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내거나 뭐 할 때 상대방이 IP 어드레스하고 포트번호를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켓 API 예를 들어서 샌드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만 내가 보낸다고 합시다. 데이터를 보내. 그러면 어느 IP 어드레스 어느 포트번호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IP 어드레스하고 포트번호 상대방을. 그럼 여기에 IP 어드레스를 쓰는
변수 파라메타 쓰는 난이 있고 여기에 포트 번호를 쓰는 파라메타 쓰는 난이 있고 이렇게 변수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파라메타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은 구조체로 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변수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뭔가 얘네들을 포트 번호하고 IP 어드레스를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자. 서로 다른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분명히 IP 주소는 unsigned 인티저고 그다음에 포트 번호는 unsigned short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죠.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마치 계속 우리 어차피 택배 얘기했으니까 택배처럼 포장을 해서 하나의 포장 단위로 내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그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켓이 이 포장된 뭡니까? 택배를 풀어보면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IP 주소가 있고, 그죠? 요 안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포트 번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런 포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이제 뭐 C++로 얘기한다면 클래스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구조체 스트럭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구조체 하면 구조체를 선언하고요. 여기에 구조체 이름을 씁니다. A라는 구조체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는 요 가로예요. 요 가로예요. 그런 다음에 unsigned 좀 기니까 integer IP 주소 그 다음에 unsigned short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정보 부가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자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너무 unsigned 이제 IP 주소하고 좀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기니까 이거를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인티저라고 해볼게요. 인티저 IP 주소로 그냥 ADDI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hort 포트 번호 이 두 가지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선언이잖아요. 선언이죠. 그죠? 선언입니다. 이런 타입의 메모리를 만들자는 것은 한자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성, 영어로 allocation이죠. 만들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만드는 방법은 C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변수 선언. C++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객체 생성이죠. 똑같이 생성, 그죠? 근데 우리는 이번 학기는 요걸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번 학기에는 왜 안 쓰냐면 여기에 우리가 만든 구조체 안에 멤버 함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C 스타일의 변수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선언만 했을 뿐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진짜 막 구조체 A 타입의 택배로 해서 택배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책을 막 우리가 넣는다 그러면 그죠? ADDR이라는 책, 그다음에 포트라는 책을 막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메모리를 만들면 변수 선언이라고 했는데 그럼 변수 선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티저 타입의 메모리를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티저 A 이렇게 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오고 여기가 데이터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데이터 타입의 변수 그러니까 메모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생성될 지금 생성이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생성될 미래 그죠? 메모리의 뭐예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명명하는 거야. 이 메모리는 A야.
난 앞으로 이 메모리는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나는 앞으로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거나 할 경우에는 A라는 이름을 쓸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C 스타일로 얘기한다면 struct A A죠. 그죠? 요 타입이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무슨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예. 이게 C 뿔뿔 스타일에서는 그냥 A만 쓰면 되죠. 클래스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구조체도 사실은 구조체 이름만 쓰면 되는데 C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구조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uct A라고 써 이게 전체가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뭐죠? 커뮤니케이션 상대방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죠? 컴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예, 컴이라는 이름이 이건 이름이죠, 그죠? 컴이라는 이름의 메모리가 생성되죠, 그죠? 컴이라는 이름의 메모리가 생깁니다. 똑같이 인티저 타입의 메모리가 생기듯이 A라는 메모리가 생기죠. 이름이 A고 인티저라고 선언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사이즈가 여기는 32bit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32bit입니다. 여기는 예, 컴이라는 메모리 이름의 메모리가 생기고 예, 몇 바이트 잡힙니까? 구조체 A의 그 사이즈만큼 잡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구조체 A의 사이즈는 얼마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바이트죠. 맞습니까? 그죠? 예, 여기는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6바이트라고 뭐 생각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메모리 얼라이먼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여기 이 정도 사이즈의 아무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메모리가 잡힙니다. 자, 여기서 내가 몇 바이트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메모리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모리 얼라이먼트라는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인티저 C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몇 바이트 잡힐 것 같아요? 여기가 4바이트면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10바이트, 10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얼라이먼트 요걸 얘기할게요. 그냥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혹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히냐면요. 여기에 ADDR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포트가 잡히는데 포트가 여기 하나가 4바이트예요. 그러면 여기 포트가 2바이트죠. 그러면 여기 ADDR 잡히고 그다음에 포트가 2바이트 잡힙니다. 그다음에 인티저 C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4바이트가 안 잡혀요. 예, 여기서 하나 띄고 여기에 잡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CPU가 예, 이 어드레스를 읽어옵니다. ADDR을 읽어오죠? 그러면 여기 가서 예, 하나 쫙 읽어오면 되겠죠. 끝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CPU가 여기 주소를 읽어와요. 뭘 읽기 위해서? 예, C를 읽기 위해서. C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C가 있고, 여기에도 C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PU는 요 한꺼번에 얘는 32bit을 읽어와요. 그래서 32bit을 여기를 읽고 또 여기를 읽습니다. 두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메모리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예, 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만 여기다가 포트를 잡고요. 여기가 2바이트죠. 그다음에 여기 인티저 C라고 했잖아요. 그죠? C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쓰는 거죠. 이 2바이트는 안 쓰죠. 그죠? 그런데 CPU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ADDR을 억세스한다. 여기만 읽어오면 되죠. 포트를 억세스한다. 여기만 읽어오면 되죠. C를 억세스한데 요것만 읽어오면 됩니다. 아까처럼 메모리를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두 번 읽어야 될 걸 한 번밖에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컴파일러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할 때 이렇게 아예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선언을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요거 잠깐만요. 여기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지 휴대폰에 이거 꺼졌네. 잠시만요. 내가 얼마나 좀 됐는지.
30분이 됐네. 자, 여기서